한교총이 교육부의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고시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WEA가 2025년 서울총회를 앞두고 총회 일정과 주제, 핵심 아젠다를 발표했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NCCK와 NCCJ 소속 한일교회가 장애인 사역 사례를 나누며 경계 없는 공동체를 향한 연대를 이어갔습니다. 구티비 바이블 애플 앱이 앱 삭제율 0.1%라는 성과를 기록하며 일상 속 신앙생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이 4일 교육부가 추진 중인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교총은 개정안이 신학대학 설치의 역사적 고유성과 전문성을 감안하지 않고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교단의 이사 추천권을 제한해 교단 신학에 입각한 종교 지도자 양성이라는 목적을 무력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교총은 교육부의 개정안의 즉각 철회와 함께 행정조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신학대학 운영교단과 즉시 대화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한교총은 주요단 총무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며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세계복음주의연맹 WEA가 2025년 서울총회를 앞두고 준비 상황과 비전을 공유하는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오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열리는 이번 총회에는 전 세계 146개국에서 7,500여 명의 교회 지도자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2033년을 향하여로 세계 복음화 전략을 재점검하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주최 측은 이번 총회를 통해 비서구 교회의 선교 책임을 선언하고 한국 교회의 분단 현실을 신학적으로 재해석해 세계 교회와 공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First Followers 역할을 했지만 이제 앞으로 성도 1인 한 명당 선교사 파송 세계 1위 국가가 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는 First Mover 역할을 해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우리 WEA 세계총회의 좋은 방향을 통하여 세계의 역사의 흐름도 바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총회에서는 목회데이터 연구소와 서울총회 신학위원회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대규모 리서치 결과도 공개됩니다. 146개국, 현지 교역자 1,000여 명과 한국 목회자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통해 세계 복음주의 교회의 현황을 진단하고 미래 전략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선거권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예배 중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 7일 사랑제일교회 주일 예배에서 대통령 선거를 하나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고 말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전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동안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일교회가 함께하는 장애인 교류 세미나가 11회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계 없는 공동체를 향하여를 주제로 열린 이번 모임에서는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장애인 사역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제일동포들이 즐겨 부르던 임진강이 울려 퍼지자 한국과 일본 목회자들이 수어로 화답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일본 그리스도교 협의회가 주관한 제11회 한일 장애인 교류 세미나 현장입니다.
2002년부터 양국교회의 장애인 선교 방향을 모색해온 이 세미나는 올해 경계 없는 공동체를 향하여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소외되고 배제되는 것이 없이 결국은 예수님 안에서는 경계도 사실은 벽도 없는 거죠. 그 주제는 어떤 기독교 우리가 지향하는 그 교회 공동체의 목표라고 생각하면 맞겠다 생각이 듭니다. 세미나에는 일본 NCCJ 총간사단과 한국 NCCK 소속 목회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교회 안팎의 장애인 사역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일본 기독교단 아이카와 전도소 키타구치 사야카 목사는 10년 넘게 이어온 헬퍼 서비스 사역을 소개하며 장애인은 단순히 도움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들도 교회의 주체라고 강조했습니다.段差があったら取り外し可能なスロープを置いておくとか、あまりお金をかけなくても存在するということを念頭に置いてできることがあると思います。社会の中に存在するはずの人が教会にいないなら、教会の方に問題があり、来れなくさせている何かがあるということです。 한국창동영광교회는 2000년 9월 발달장애인 예배부서를 설립해 220여 명의 발달장애인 성도와 160여 명의 봉사자가 함께 드리며 생애 주기별 예배와 직업, 문화 재활 프로그램까지 폭넓은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장애인부를 중심으로 장애인과 가정, 교회와 지역사회가 하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장애인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또 비장애인도 교회에 장애인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을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환해 주는데 그것이 장애인 복지 종교 전문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흘간 진행된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장애인 사역의 실제 경험과 교회의 역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주제로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구티비 바이블 애플이 앱 삭제율 0.1%라는 성과를 기록하며 일상 속 신앙생활 동반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찬송, 오늘의 말씀 등 직관적인 디자인과 편리한 기능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태훈 기자입니다. 앱 삭제율 0.1%, 누적 다운로드 600만 건을 기록한 구티비 바이블 애플이 거둔 성과입니다. 구글이 공개한 올해 7월 기준 동종 앱 삭제율이 0.3%에서 최고 0.7%에 이르는 가운데 바이블 애플은 0.1%라는 기록적인 수치를 달성했습니다. 성경 읽기와 찬송 등 일상 속 신앙생활을 돕는 다양한 기능은 물론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한 맞춤형 디자인이 이 같은 성과를 이끌었습니다. 앱을 열면 첫 화면 상단에 성경, 찬송, 성경 통독, 또 낭독 녹음 등 주요 기능이 바로가기 형태로 배치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20여 종의 번역본을 갖춘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고 찬송가도 몇 번의 터치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매일 새로운 말씀을 전하는 오늘의 말씀 기능도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과 편리성은 0%에 가까운 앱 삭제율로 이어졌습니다. 바이블 애플은 메인 화면에서 제공하고 있는 바로가기 메뉴나 각 성도들에게 매일 다르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 등 직관적인 앱 디자인과 편리한 사용성 때문에 바쁜 일상 속에서 말씀과 가까워지는 데 든든한 동반자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말씀을 전해주는 바이블 애플. 바이블 애플은 앞으로도 사용자 맞춤형 개선 작업에 매진해 일상 속 예배의 자리를 지켜갈 계획입니다. 한편 바이블 애플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 스토어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윤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20기 심현준 선교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부안 식도교회가 창립 61주년을 기념한 감사예배와 임직식을 열었습니다. 임직식에서는 이영수, 권갑종 장로, 박완 집사, 김정림 권사가 직분을 맡으며 교회의 새로운 일꾼으로서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설교에 나선 새 전주 성결교회 김복철 목사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로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헌신과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통일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국, 러시아 정상과 나란히 서며 국제사회의 삼각연대를 부각한 데 대해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행사 이후 북한의 향후 전략에 대해 북중러 정상이 나란히 선 데 대해 앞으로 반미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한편에서는 북한이 중러와 돈독해진 관계를 바탕으로 미국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상반된 시각이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지난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7개월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은 7월 우리나라 경상수지는 107억 8천만 달러, 약 15조 원 흑자로 7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 관세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자동차와 철강 등 관세가 인상된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통일교 측의 조직적인 지원이 있었고 김건희 여사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대선 이후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통일교 측과 접촉하며 청탁과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이 필리핀으로 도피한 피의자 49명을 전세기를 투입해 국내로 강제 송환했습니다. 단일 국가 기준 최대 규모의 해외 도피 사범 송환입니다. 경찰청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남성 43명, 여성 6명 등 피의자를 강제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논문을 표절해 석사 학위가 박탈된 김건희 여사가 교사 자격까지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마치고 김 여사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서울 남부구치소를 통해 김 여사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는데 김 여사가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교원 자격 취소는 확정됩니다. 민주노총이 1999년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지 26년 만에 국회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노란봉투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등 친노동 분위기가 조성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노사정 대화기구 참여를 결정하며 사회적 대화도 물꼬가 트일 전망입니다. 현대차 노조와 HD 현대중공업 노조가 9년 만에 동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두 노조 모두 5일까지 부분 파업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사측과의 교섭에 진전이 없을 경우 추가 파업 가능성도 있습니다. 두 노조는 임금 인상과 정년 연장 등을 놓고 사측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1인실 상급 병실료, 도수치료, 치과 임플란트 순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급 의료기관 4,100여 곳에 지난해 9월분 진료 내역을 바탕으로 한 2024년 하반기 비급여 진료비 분석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에서 진료비가 지급되지 않아 환자가 100% 부담해야 하는 항목으로 정부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급여로 전환해 적정한 가격을 유도하고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방안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태용입니다. 구티비 월드와이드입니다. 현지 시간 3일 푸틴 대통령이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는 동안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공군이 드론과 미사일 대부분을 무력화했지만 일부가 민간 지역을 타격해 주택과 철도, 전력망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 공격을 명백히 과시적인 공격이라고 표현하며 국제적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이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신문의 세면을 김 위원장 소식으로 채우고 시진핑 주석, 푸틴 대통령과 나란히 선 장면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소식을 다루며 김 위원장이 러시아 지원은 형제의 의무라고 밝힌 발언을 부각했습니다. 이를 통해 북중러 결속과 북러 혈맹 이미지를 주민들에게 각인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현지 시간 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 열병식을 아주 아름답고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진핑 주석이 미국의 지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2차 세계대전 당시 수많은 미국인이 중국의 승리를 위해 희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북중러 연대가 부각되는 가운데 미중 간 신경전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하버드대 지원금 중단 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은 정부가 반유대주의 대응을 명분 삼아 22억 달러 규모의 보조금을 동결했으나 이는 대학을 겨냥한 이념적 공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대학 지원 정책과 정부 권한 행사의 경계를 둘러싼 논의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약 1,400만 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년 새 350만 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가 23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텍사스가 210만 명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3일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군인의 날을 맞아 대만은 총대를 들고 평화를 기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라이 총통은 선열을 기리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하며 무력과시로 전승절을 기념한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같은 날을 두고 양안이 각각 평화와 무력이라는 상반된 메시지를 드러내며 대만과 중국의 대립 구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3일 트럼프 대통령과 카롤 나브로츠키 폴란드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폴란드 주둔 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며 원하면 더 많은 병력을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다른 나라의 주둔 미군은 감축이나 재배치를 고려 중이라고 말해 한국을 비롯한 주둔국들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현지 시간 3일 페루 법원이 알레한드로 톨레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6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톨레도 전 대통령은 브라질 건설사에게 받은 뇌물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유령회사 설립 후 돈 세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같은 사건과 관련한 별도의 재판에서 이미 20년형을 선고받아 바르바디오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내일은 오후부터 충청과 남부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40mm가 되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며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33도, 강릉 3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제주 32도, 부산 31도, 대구 3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교육부가 종교 지도자 양성 대학법인 지정을 대폭 축소하고 교단의 이사 추천권까지 제한하는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교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신학교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외면한 채 일반 대학과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는 행정 조치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는 목소리입니다. 앞으로 교육부가 신학교의 특수성을 존중하는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